여기까지 이렇게 딱 차는 겁니다, 물이. 그러니까 5살짜리 애 그 모습이 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아이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물에. 그런 아이를 그냥 뭐 발 잡고 다리 잡고 해갖고 신음소리도 못 내게 느꼈어요. 아이가 거기서 우니까나 엄마가 알아. 그 방막으로 싹 이렇게 딱 안 한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다음에 어느 정도 남편들 붙들어간 다음에 나와서 턱에는 갔어요.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굳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그걸 땅 파고 제 손으로 알을 묶고 그 알을 모아야 되니까 그 물건 싸서 너무 무섭고 눈물 나고. 네, 지난 13일 평양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 사고로 책임자가 해임돼서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고 또 기술자 4명은 총살당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소식을 꽤 오래전에 들었는데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무너진 사진을 본 적이 없어요. 그치. 맞아. 잘 보세요. 풀샷 평양 나오고 사람들 서 있는 것만 이쪽으로 보이지 무너진 사진 못 본 것 같지 않으세요? 그렇네요. 현장은 안 보여. 이상하죠? 외신 기자들도 많은 곳에서. 네. 한국 사람도 놀라게 한 그 2014년에 그 평양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에 있었던 분을 여기 모셨고요. 이분은요. 평양 아파트 붕괴 그 현장의 비밀은 물론 김 부자의 그 별장 건설에도 참여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들을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평양 인민보안성 건설부대 출신 윤경철 씨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2014년 그 평양 붕괴된 이제 평양 북성주택 그 건설 현장에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그 사고 현장에도 제가 있었어요. 네, 그 저희 부대는 이제 인민보안성 소속 공병 군단입니다. 네. 여기 충양원 윤경철입니다. 사고 현장에도 있었죠. 그러게요. 지금 뭐 얘기 들으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측량원이라는 게 그냥 계측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측량하고? 네, 일단은 점과 수직 수평을 보는 게 이제 기본인데 저희는 이제 충양원이라는 게 국방위원회 설계부라든가 당정위원회 설계부로부터 설계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그 설계를 우리가 보고 그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거죠. 평양의 뭐 핵심 그 건물들에 많이 그 짓는데 많이 참여하셨다고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되게 앳돼 보이세요. 아, 네. 저러다 50 넘었습니다. 네, 어려 보이세요. 아, 네. 저 올해 나이 27살이고요. 한국에 온 지가 1년도 안 돼요. 그래요? 저 여기 나오는 이제 옥별이랑 저 같은 동기예요. 그래요? 옥별이랑요? 대박이다. 저희 한 기수예요. 어머머. 네. 진짜? 아니, 그 옥별양이 그렇게 인기 많았다는데 진짜예요? 제가요? 아니면 옥별이? 옥별이. 기수가 문제가 있네. 있네. 본인도 인기 많았어요. 본인 먼저 그럼. 최고다. 네, 좀 있었어요. 이쯤 생기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너무 좋다. 네, 그거는 돼요. 하나원에서는 남자 여자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근데 국정원에서는 서로 얼굴은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에서 가만히 있으면 막 우리 숙소에 같이 있던 언니들이 야야야 경찰이 지나간다. 경찰이 지나간다. 경찰이가 누군지도 몰랐는데 쓱 일어나 보니까 진짜 이 오빠를 짚더라고요. 근데 저는 아까 말씀드릴 때 너무 놀란 게 붕괴 현장에 직접 계셨다고 들어서. 네. 이게 저 주택 자체가 평양시 이제 그 10만 세대 건설에 해당되는 아파트예요, 저게. 근데 저희 부대가 이제 3.15 사군 부대라고 전쟁 준비 관련해 가지고 평양시 지하경도공사를 기본 목적으로 사시는 네. 예, 건설된 부대인데 부대가 이제 그 지하경도만 한 게 아니고 이제 평양시 중요 건설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 건물도 이제 저희 군단에서 이제 맡았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뭐 측량하고 그 당시에 이제 무너졌을 때 폭풍 걸린 거예요, 저희 부대가. 저희가 지었으니까. 같은 부대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그 작업 현장에 나갔대요. 그 인명구조 갔었어요. 무너진 걸 보셨겠네요. 그 뭐라고 할까요? 그 혹시 그 한국의 그 미세먼지 있잖아요. 네. 미세먼지 이제 심하면 막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가니까 먼지. 그 아파트가 붕괴되면서 이제 그 주변에 그 흙을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막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봤는데 하늘에는 이제 기구가 떠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다른 나라로 이제 그 정보가 유출되면은 국가적 망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위성으로도 못 찍게 하고 네. 다른 데서도 못 들어오게 하려고 주민이 살았던 거죠. 다 입주했죠. 입주한 거지. 입주한 후에 무너진 거예요? 그죠? 완공이 되고 입주를 한 아파트. 네. 아이고. 그래서 얼마나 살는지는 모르세요 혹시? 거기 완공된 거 얼마나 있었는지는? 건물이 완공되고 한 6개월 정도 됐어요. 6개월. 그러면 충분히 살았다는 충분히 얘기네. 살았네. 그러면 몇 시 정도 사고가 났습니까? 그 오후 6시 정도요. 일단은 어르신들이 집에 많았고 애들이 많았어요. 근데 인명구조는 제대로 한 거예요? 저희 갔을 때 이제 인명구조 할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왜? 어느 일단은 정도길래? 인명구조 먼저기보다는 기구를 띄워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사람이 먼저라. 뭐라고요? 아이고. 그러니까 위성 가리는 촬영을 거. 막기 위해서 가리라고. 아니 정말 부끄럽지만 우리나라도 삼풍백화점의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조를 일단 포기를 안 하고 계속 하거든요. 그런 게 없었다는 거네요. 그리고 아까 그 일꾼들이 사과를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장면도 10시 반부터 11시 사이 저녁. 북한 사람들 거의 잘 때. 그때 못 볼 방영이 때. 된 거예요. 다음날 깨라니까 본 사람들만 얘기를 해요. 몇 사람만. 그런 적이 있었다고. 그것 자체도 이례적인데 다 못 보게 제일 늦은 시간에 방영을 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근데 이게 북한에서 이례적으로 당 간부인가 그분이 뭐 사과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 도대체 근데 그게 왜 무너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분실 사고가 기본 원인인데 북한에 이제 시멘트 공장이 많지가 않아요. 생산량도 얼마 없어요. 근데 이제 김정은이가 이제 집권해가지고 그 공사 현장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 시멘트 자체를 이제 충족을 못 시키잖아요. 국가에서 생산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에 가서 수입을 한 거예요. 중국 시멘트로. 수입을 했는데 그 뭐라고 할까 그 정말 겨울에 가져왔어요 그게. 아니 더군다나 또 겨울에는 그 시멘트 잘 양생 같은 게. 얼고 양생이 안 되니까 네, 그게 원인입니다. 무너진 게. 양생이.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수입을 해드렸는데 네. 일단은 수입은 우리 공사하는 부대가 하는 게 아니고 그 담당하는 무역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역성이 가서 이제 그 시멘트를 받아오는데 그 겨울에 같이 첨부해서 써야 될 그 경화제라는 거 있어요. 예. 동결제라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예. 시멘트보다 비싸요. 그러니까 이제 무역 일꾼들이 그 돈이 안 되니까 그 시멘트만 가져온 거예요. 동결제 안 쓰고. 예. 아이고, 그리고 그걸 이제 예고된 사고였고. 작업 현장에다 갖다 놨는데 일반 병사들 모르잖아요. 뭐 건설 상식도 모르는 게 그걸 막 쓴 거예요 한 층을. 22층 아파트에서 이제 3층 지을 때 그걸 썼어요. 3층에다가 예, 3층에다만 썼어요. 그러면 위는 층에만. 무겁고 밑에는 약한 애가 그대로 있는 거네. 3층 때문에 무너진 거죠. 그 부실공사네 그 완전히. 총살이 있었다고요? 네, 총살이 있었어요. 아까 그 뉴스에서 나온 것처럼 일단은 4명은 총살 당했는데 그중에 1명은 이제 건설주였는데 건설주는 도망가고. 일단 제가 있을 때까지는 잡지 못했어요. 도망쳐가지고. 일단은 그 공사가 이제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저게 국가가 실제 공사를 진행은 하지만 돈을 투자하고 또 그 공사를 빨리 해야 되는 건 이제 개인들이 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돈 낸 거니까 내 거예요 이거는. 건설주는 일단은 도망쳤어요. 예? 예, 일단은 사고 나니까 그날 밤으로 이제 야간 도주한 거죠. 도망갈 데가 있어요? 북한에? 일단은 건설주 하면은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해외로. 저는 한국에 왔는가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 붕괴돼서 인명피해가 어느 정도인데 그렇게. 한국에 오니까 이제 한 300명 정도 죽었다고 나오더라고요. 근데 실제 저희가 알기는 500명 정도 죽었어요. 야, 많이 죽었구나. 시민들이 다 죽었겠지. 북한에서 30명 정도밖에 안 죽었다고 들었거든요. 북한은 30명도 안 죽었다고 이때. 저도 그렇게 예, 안 뉴스 나왔어요 발표했다고 그게. 들었어요. 북한 자체에서는 그걸 방영하지 않아요. 거짓이하니까. 아까 입주가 됐으니까 500명 이상이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도 나온 거는 입주가 아니고 네네네. 저도 공사 그렇게 당시에 무너졌다고. 맞아. 합니다. 올해 그렇게 나왔습니다. 나도 신문에서 저기 사를 봤을 때 입주 아얀 아파트가 무너졌다 사진하는 사진을 봤단 말이야. 노동신문에서. 사전 입주. 네. 경철 씨 근데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그 이번 그런 사고로 인해서 경철 씨 직접 아시는 분들도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조심스럽게 여쭤보게 되네요. 제 친구가 하나 이제 총살당했어요. 네, 뭐 죽은 건 한 7명 죽었는데 그 아까 뉴스에서 난 4명하고 그 관계가 없는 거예요. 리모델링 하러 갔는데 그 구멍을 뚫으라고 이제 타격들을 가지고 구멍 뚫었어요. 근데 이제 그 맥이 없는 거예요. 벽체가. 콘크리트 벽체가. 그냥 기계 대니까 그냥 단방에 뚫리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저 같은 충양원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왜 이러냐. 그러니까 충양원이
좀 건설 상식은 좀 있잖아요. 저희 배우니까. 예. 그러니까 야 이쪽 가서 한번 해봐. 근데 이쪽 갔는데도 똑같아요. 또 저쪽 가. 근데 저쪽 가서 했는데 같아요. 주변 이제 얘가 전화한 거예요. 여단장한테. 아 뭐 돈은 돈이고 이제 우리 죽겠습니다. 여기 있다가 하니까 이제 여단장이 아마 술 한잔 먹은가 봐요. 그때 그거를 이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냥 너네만 철수해 하다 나니까 걔네가 철수하고 30분 있다 붕괴된 거예요. 비용이 들죠. 근데 그거를 알았어요? 그 30m 철수한 걸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게 죄예요. 그걸로 총살을 당한 거예요? 총살만. 그 지은 사람이 총살당해야지 왜? 여단장이 책임을 져야 되나? 그리고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잘못이잖아요, 처음에. 그 군인으로서 이거 책임감을 다 못했다는 게 재미있네요.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본인이 뭐 집 짓는 사람도 아니고. 일단은 제가 평양에서 3년 반을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일을 안 하고 용접 기술대대 용접소대에서 3년 동안 용접을 했죠. 네. 근데 제가 이런 특수 부분은 제가 범접하지 못할 부분이에요. 그래요? 왜냐하면 아무 사람이나 할 수 없는 일인 걸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그 사진에 나왔듯이 그 아파트 붕괴됐던 원인을 저는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양의 아파트를 저희가 건설을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대동강 구역하고 보통강 구역을 저희가 건설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용접공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건설을 하냐면요. 용접을 일단 3가지로 줍니다. 하나는 수입봉, 하나는 공장봉. 그 공장봉이라는 게 국산봉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재생봉입니다. 그게 뭐냐면 재생봉이라는 게 참진흙, 그리고 양재물, 그리고 벼가루를 말린 재. 이 3가지를 이겨갖고 쇠꼬쟁이 이렇게 착 이렇게 올려서 그 물을 쇠꼬쟁이 옆에서 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쓰라고 하냐면요. 제일 그 가운데 경고해야 할 부분에 그 봉을 씁니다. 우리가 만든 봉을. 아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국산봉을 뗍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수입봉이라는 게 대부분 중국봉인데요. 중국봉으로 물을 먹이는 겁니다. 이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받을 때 자재 사람들이 와서 볼 때 용접 엄청 깨끗하게 한 거고 속이 썩은 거예요. 국산봉을 써가지고 기포가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제가 용접을 해보니까 거제도에 있을 때 그게 엑스레이를 찍어버리더라고요. 속이 어떻게 돼 있나? 국산은 그걸 내가 사람만 뼈만 찍을 수 있는 줄 알았는데 한국은 천국도 찍어버려요. 나 처음 알았어. 그렇게 합니다. 제가 거제도 그 여수원에서 도서소에서 1년 동안 근무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든 걸 기계로 엑스레이 찍어버립니다. 그래서 안에 요만한 기포가 있게 되면 그걸 몽땅 다 철근으로 폐기합니다. 기포가 균열이 생기니까. 그렇죠. 그런데 북한은 그런 엑스레이 뭐 사람도 뭐 갈비도 찍지 못하는 형편이니까 그걸 안에 그 기포 난 부분들을 그대로 그 공사로 올라가는 겁니다. 저희는 용접봉을 주는 대로 용접을 하니까요.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거 또 뭐 있어요? 김정일 군사연구원이라고 있는데 그건 이제 비밀 공사입니다. 이제 총참모부 작전실과 이제 맞먹는 공사여가지고.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 만약에 예를 들어 남북한이 전쟁한다 하면은 그 작전 협의를 하는 거예요. 네. 장군들이 모여가지고. 근데 되게 놀라운 게 그 작전지도 저희가 설치하면서 보니까 거기에 이제 뭐 청와대도 있고 뭐 남한의 중요 이제 아파트들이 다 있어요. 63 빌딩이라든가 뭐 롯데 월도 그리고 뭐 군사기지들도 많아요. 신기하다. 그리고 어느 병원도 있고. 그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형이죠. 저희가 지금 앉아 있는 여기보다 이제 면적이 더 크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게? 한반도 지도인 거예요, 이게. 한반도 지형도가 있어요? 한반도 지도. 그 이렇게 산 같은 거 이렇게 해놓은 거? 네. 거기에다 이제 목각으로 다 이제 그 건물. 예, 건물들 다 세워놓은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 북한에서 볼 때 무슨 장난하냐, 거짓말이냐, 뭐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왜요? 실질을 못 봤으니까. 아니 그냥 못 봤으니까요. 너무 좋아서? 안 믿어져. 근데 거지들이 한국에 오니까 진짜 그게 있는 거예요. 한국에 오니까. 그렇죠. 지금 이 친구 얘기하는 것이 군사 그 연구소 사판 얘기를 하는데 그런 형식은 이제 인민무력부 최고사령부 작전실도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남한에 화장실까지 표시하라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좀 측량수인데 설계 도면에 나오면 이 측량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측량을 해줘야 건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블록을 어떻게 싸고 어떻게 하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그 공사를 중요한 군사시설 공사를 이제 한 거죠. 네. 아까 그
김부자 별장 건설도 참여를 좀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대로 들은 거 맞을까요 이게? 네, 참여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제 기억에는 이제 그 127호 툭각이라고 해가지고 1960년대부터 이제 김일성이 때부터 사용하던 건물이에요. 근데 그게 김정일이가 한번 사용할 때 이제 리모델링 한번 했고 우리 대에는 이제 그 김종훈이가 올라서면서 다시 리모델링 하는 거죠. 그때 이제 그 127호 대상에 들어갔는데 그 툭각이 일단 가면은 되게 재미났던 게 뭐냐면 이쁜 여자들 많아요. 이게 이만큼 너희들도 다 이쁜데 너희들도 다 이쁜데. 네, 조금 더 이뻐요. 아 이쁜 여자들이 어디에 많다는 거예요? 곳곳에? 별장에. 별장 어디 그러니까? 가시려고요? 선생님 가시려고요? 젊은이, 젊은이 거기가 어딘가? 가보려고요? 저기 그 건물이 튼튼하죠? 일단은 유사시 때 대처해가지고 1톤급 폭탄에도 견딜 수 있는 이제 건물이 돼야 되고 지진이 났다 하면은 12척도에서도 이제 견딜 수 있는 건물로 만들라는 게 아예 그냥 튼튼하게. 요새다 요새. 아니, 아파트를 그렇게 짓지. 그러게 아파트를 그렇게 지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그 벽 자체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에 와 보니까 이제 보면 한 300 정도잖아요. 네. 벽 두께가. 30cm. 근데 이제 별장은 이제 1m입니다. 1m. 두께가? 네, 외벽 자체가 이제 1m예요. 아니 벽이 짱이다, 야. 넓어? 대단하다. 엄청난 거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또 어떤 미사일 특징이 있어요? 툭각이면 일단은 본인들 사용하는 그 건물은 창문 자체를 안 내요. 왜냐하면 그 저격 위험성이 있어가지고 창문이었구나. 공사에서 이제 처음으로 준수해야 될 게 신변 안전입니다. 아. 그거 말고는 혹시 뭐 또 더 특별한 자재 같은 거, 특별한 자재를 쓰는 건 없나요? 일단은 자재는 국내 자재는 안 돼요. 북한 국내. 네. 그 초대서 건설은 시멘트하고 철근만 이제 북한 국산이고 100%다 이제 일본, 프랑스, 이태리 이런 그 수입을 이제 하다가 쓰는 거죠. 저기 김부자 별장을 이렇게 정말 자세히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부가 어떻게 생겼고 뭐 이런 또 직접 공사도 하셨으니까 그리고 또 그 김부자도 혹시 보셨다고 하셨나요? 네. 그 별장에서 보신 건가요, 그럼? 아니요, 별장은 아니고요. 일단은 별장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모든 별장들이 다 같은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공사했던 별장들은 이제 되게 2층짜리 빌라였어요. 지상 2층, 지하 1층. 그러니까 지상 2층에 이제 그 김정일이 본인 방도 있고 그 옆에 이제 부인 방도 있고 또 이제 김정은, 김여정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함께 모여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가족 침실이라고 있어요. 오, 가족 침실. 진짜 열받. 그러니까 거기서 자는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얘기 나누는 거죠. 차도 이제 외부에서 타지 않고 그 건물 안에서 타게끔. 햇빛을 못 봐서 비타민 D가 굉장히 부족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야. 비타민 보충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때 보니까 그 뭐야 바닥이 완전히 다 그 대리석이던데요? 차가 들어가는데도 거기? 네. 대리석을 좋아하나 봐요. 그 북한에서 이제 대리석 생산은 못합니다. 하강석은 좀 나오는데 그렇지, 그렇지. 그 대리석 자체는 김일성이 때는 이제 일본 쪽에 가서 이제 수입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일본이 어디서 대리석 나오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태리 거죠, 예, 거의. 일본 거더라고요. 근데 김정일이 때하고 김정은이 때 지금 와서 보면은 다 자재를 이제 비행기로 이탈리 가서 다 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태리에서 일본으로 가고 그렇지. 일본 조총련계 통해서 다시 들어오고 했을 거예요, 아마.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되게 많은 현장이 있으셨네요. 김정은은 못 봤어요? 김정은도 왔어요. 뭐야, 진짜. 뭐야. 진짜 이게 한국에 와 있어요. 언제 봤어요? 2009년도 10년도에 이제 그 강성대교의 불보라라고 해가지고 북한에 이제 축포야외 많이 했어요. 축포? 네, 축포야외. 근데 저희가 이제 그 포부대거든요. 네. 그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저희 포부대예요. 아, 그래요? 네. 포부대라 하니까 이제 축포야외 포 설치를 저희가 나갔어요. 아니, 많은 일을 한다. 불꽃놀이가 뭔 상관이라고. 그러니까 김정은이 올라오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포에다 장약하고 썼어요. 어머, 예, 포에다 폭죽을? 폭죽. 그래서 폭죽이라고 해요. 포에다 욕하고. 그래서 폭죽이라고요? 네. 아니야. 왜 그래요? 여기 불꽃놀이랑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폭탄 주는 뭐 우리가 폭탄에다 말아먹는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연기가 그 그 김정은 위원장 봤어요? 예.
그때 이제 촛불 설치 딱 하는데 주최 사상탑에서 이제 막 촛불 쏴야 되잖아요. 네. 그 꼭대기에 이제 그 다이 놓고 이제 쭉 올라가 있는데 김정은이 9위까지 올라온 거예요. 왜? 그때는 이제 그 후계자로 추천 안 돼 있고 지금 다니면서 이제 면을 넓힌다고 할까요? 아니. 진짜 그때 김정은이었어요. 아니 왜냐면 그냥 대강 뚱뚱한 사람 헷갈린 거 아니에요? 아니 원래 후계자 되기 전에 본 거야? 본인이 후계자라고 얘기도 안 했을 거고. 왜냐면 그게 그때는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근데 지금 아는 게 왜 알았냐면 그 주최 상탑에 올라와 가지고 이제 군인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이제 안전거리 이렇게 막 맺었어요. 오, 안전거리 직접. 안전거리. 네. 그러니까 이게 고층에서 일하다 나면 이 안전거리가 되게 불편해요. 다녀야 되니까. 근데 안 하고 하는 애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걸어준 거죠. 그런데 뭔가 모르게 처음 보는 사람이지만 네, 풍채가 이제 조금 안겨오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어딘가 모르게 이거 김일성이 비슷한데. 그리고 옆에 막 이렇게 좀 절절매는 사람도 있었어요? 아니요, 그때는 오지 않았어요. 아 김정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저희가 이제 그 김정일이 자석 만드느라고 이제 그 앞에 이제 한 몇십 년 묵은 이제 그 백양나무 하나 잘랐 그 톱으로 쏠았어요, 그게. 네. 자르려고 하는데 이제 그 김정은이 와가지고 야 이거 자르지 마라. 자석을 옮겨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도청 참모장이 이제 가가지고 이제 보고 하는 것 같아요. 하니까 조국의 풀 한 폭이 남한국으로 사랑해야지. 이걸 배면 되나 해가지고 나온 게 북한에 지금 말하는 그 김정일 애국주의가 네, 거기서 나온 겁니다. 풀 한 포기가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사람보다. 그 왜 그 놀이동산에 가서 새로 만들었는데 거기서 직접 풀을 뽑잖아. 합쳐 뽑았어. 풀 한 폭이 맞아. 남양대에 미리 씨도 슈퍼 그거 알아요? 불꽃놀이? 저 그때 열애하고 때였거든요. 학생 때인데 갑자기 막 행사 같은 거 엄청 많이 동원이 돼요. 그날 갔어요. 그냥 아무 영문도 없이 갔는데 막 여기 다 훑고 뭐 다 보고 막 갑자기 촛불을 쏘고 막 거기 김정은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희 못 봤어요. 그냥 보고 진짜 상탑에서 막 이렇게 뿜어져 나오고 분수에서 말 글이 씌워져 있고 막 그 하트 식포도 나오고 되게 새로웠어요 그때.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요즘은 막 레이저 갖다 놓고 이런 걸로 하는데 예전에 막 줄 같은 거 이렇게 갖다 놓고 막 남들 죽으라고 일하는데 혼자 이거 하잖아. 얄밉더라고. 얄밉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죠? 맞아요. 죽으라고 이럴 때. 그 돌격대 일이라는 게 먼지가 펄펄나고 맞들이하고 삽질도 그냥 하면 또 안 되죠. 뭐 저저 막 이렇게 하는데 거기서 이제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저걸 그냥 이 몰타랑 같이 이겨버려. 막 힘들게 막 삽질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 건초걸리 겉에 차고 자 있잖아요, 자를 차고 설계도면 이제 끼고 이제 소나물 치면 싹 뛰어넘는 거예요. 이거지? 아니야, 이런 형들 많이 봤어. 바다 높이를 0점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지대 높이부터 시작해서 중앙선을 와가면서 그 집을 짓는 딱 자리를 찍어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공사가 시작되지 공사를 하질 못해. 이게 중요한 이치네요. 그렇지. 지어서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런 저 보통 사람 하는 거 아니네. 근데 왜 탈북을 하셨어요? 저도 대학에 가야 되잖아요. 대학에 가야 되니까 이제 여러 가지를 많이 노력했어요. 그리고 이제 김정일이가 이제 죽기 전에 공병군단 충양원들은 건축종합대학에 입학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좀 내적인 방침이 떨어졌어요, 부대에. 그만큼 너네가 수고하기 때문에 너네를 키워줘라, 당적으로 키워줘라 이렇게 얘기는 했어요. 하다 나니까 저희는 당연히 가야 되잖아요. 김정일이가 보내겠다고 했는데. 근데 저는 문건을 계속 올리는데 문건이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좀 장군들한테 물어봤죠,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저도 가고 싶은데 왜 못 가냐 나는. 내 밑에 학업 충양을 하던 사람이 이제 갔다가 별받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좀 마음이 안 좋잖아요. 그렇지. 사실 물어보니까 이제 그런 거 있더라고요. 저 사회 성분이라든가 출신 성분이 좀 안 좋다. 그놈의 출신 성분. 세상에. 탈북민들의 주요 한국행 루트죠. 중국, 베트남, 라오스, 태국. 아,
잔잔하고 작은 곳인 줄 알았거든요. 저희도 저 메콩강을 넘었거든요. 근데 배가 뒤집힌 거는 아니고 메콩강에 보면 갈대가 굉장히 많고 갈대뿐만 아니라 여기 악어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사실 메콩강이라고 부르지 않고 악어강이라고 불러요. 네, 저도 이제 똑같은 경로인데 브로커를 잘못 만나면 이게 배가 중간에서 바뀌어 버립니다. 그 지금 악어강이라는 데를 이렇게 조그맣게 흘러나오면 여길 건너서 그다음에 또 다른 배를 타고 4시간 반이나 태국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요 강을 지금 건너야 되는데 여길 건너야 되는 배가 안 오니까 어디다가 우리를 태웠냐면 그 콩깍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얇은데 딱딱딱딱 칸이 있는데 그럼 그걸 타고 한 20분 해서 그 조그만 강을 건너간 다음에 이자처럼 또 2시간을 걷습니다. 근데 걷다 보면 이 상대방 이렇게 앞에 있는데 여기서 아지랑이가 막 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너무 뜨겁고 한참 걷고 있는데 발에서 피가 줄줄줄 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왜 이렇게 나지 하고 봤더니 야, 그 미얀마에 있는 고마리는 얼마나 큰지 이따만한 고마리가 이렇게 발가락 안을 파고 들어가서 피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렇게 힘듭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사람 보고 이거 뽑아달라 그러니까 브로커는 빨리 가야 된다고 막 뭐 양머리 몰아치듯이 합니다. 우리 시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옆에 가는 엄마가 빼는데 고머리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늘어나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긴 가야 되니까 이거 돌에다가 이렇게 해갖고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내 살에 박힌 채로. 그래서 막 가는데 발은 아파 죽겠고 막 지금 눈물 나고 하는데 2시간 안에 거기 메콩강에 도착해야 된다고 해서 딱 도착하니까 그 악어강이 나왔는데 강이 아닙니다. 이건 바다입니다. 근데 요만한 배에다가 사람을 너무 많이 태우니까 배가 진짜 물에 요만큼 떠 있습니다. 그 물이 찰랑찰랑 이렇게 들어올 정도로 사람을 태우고 가는데 큰 배가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살이 이렇게 오는데 난 세상에 태어나서 그런 고통은 처음 겪어봤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탔을 때는 괜찮은데 가다 보니까 물살이 이렇게 오면 배가 통통통통 물에 이렇게 튀는 겁니다. 엉덩이 뼈가 4시간 반을 타니까 일어났는데 이 하반신이 마비 오는 것처럼 덜덜덜덜덜 떨리고 얼굴은 다 화상 입어갖고 손을 못 댈 정도로 껍질 다 벗겨지고 그러니까 이런 데를 이게 악어강이라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해서 걷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갑니다. 여기서 혹시 이쪽 길을 통해서 오신 분? 악어강이라 아니면 요 많으셨네요. 대부분이시네요. 악어강이라 아니면 요 많으셨네요. 대부분이시네요. 이렇게 고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 버스 정류장 있듯이 그 자리에 그대로 제 시간 되면 타는 게 아니라 그때 단속을 피해서 위치가 바뀌고 배가 바뀌고 하다 보니 각자가 또 달라요. 안전하게 오신 분, 위험하게 오신 분. 맞아요. 오늘 이 자리에 방금 보신 그 영상 속에 그 안타까운 사고를 직접 겪으신 분이 나오셨습니다. 예. 하나원에서 졸업하신 지 이제 10일밖에 안 되셨는데 정말 용기를 내서 임한 걸 찾아주셨습니다. 예, 박지연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 1월 11일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다가 뒤집혔던 쪽배에 타고 있었던 박지연입니다. 지금 하나원 나오신 지 며칠 됐다고요? 10일밖에 안 됐습니다. 열흘이요? 어떠세요, 지금 기분은? 네, 아직은 잘 모르겠고요. 어떻게 또 인간답게 살려고 이렇게 한국행을 택하는 우리 탈북민들이 어떤 걸 겪고 있는지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요, 오늘 잘 나오셨고요. 근데 여기에 혹시 지인이 계십니까? 저희 이모가요. 최성수 이모가 저희 이모입니다. 진짜 이모요? 네. 사촌 조카입니다. 우와. 그래요? 네. 아빠 엄마가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이모가 또 친엄마처럼 이렇게 잘 대해주시고 가까우셨구나. 너무 감사하고 네. 저기 이모가 북한에서 볼 때랑 지금 많이 바뀌었죠? 네, 많이 바뀌었어요, 제 이모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지금? 너무 예뻐지고. 아니, 조카 그 배에 타고 있었다라는 걸 아셨어요? 전 첫가면은 몰랐습니다. 그 배 사고 나서 저런 사고 났구나 하고 저도 탈북민이니까 구강을 넘었으니까 가슴 아프다는 생각했지. 그 배 지연이가 탔으면 진짜 꿈에도 생각 못했단 말입니다. 근데 어느 때 돼서 그 사건이 무마되고 태국에서 연락이 와서 그다음에 그 배에 탔대서 딸이고 우리 안이고 효성이고 계속 전화하며 무사히 그래서 오기만 해라 오기만 했는데 하나원에서 나와 턱
첫인상이 벌써 불안해서 그 스트레스 받았고 지금도 있으니까 아이가 좀 발근한데 지금도 인상이 박지 못하고 항상 그저 우울해 있다 할까 좀막 지금도 막 고민하고 있습니다. 진짜 그걸 해서. 그렇죠. 이게 얼마나 떨었겠어요. 그 혹시 그 사고 당하신 것 때문에 이렇게 좀 충격 받으시진 않으셨어요? 네, 많이 충격받고 지금까지도 그 스트레스 받고 또 그 죽었던 사람들이 또 문득문득 떠오르기도 하고 네. 또 어린 친구애도 있었고 나이 많으신 이모님도 있었고 엄청 충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 지은 씨 일단은 혹시 탈북하시게 된 게 이제 어떻게 탈북을 하시게 된 건지 조금 알고 싶긴 하거든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탈북하게 된 게 아빠 엄마가 너무 일찍이 돌아가시고 하고 싶은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돌격대에 지원하게 됐어요. 아, 돌격대. 돌격대에 있을 땐 뭐 사회생활 못 해봤으니까 사회에 대한 물질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사회에 정작 나와보니까 돌격대에서 뭐 입당을 하는 것보다도 사회에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생활 조건도 어려웠고 네 그래서 탈북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저 돌격대에는 몇 년이나 있었던 거예요? 5년. 여자가 돌격대하기 힘들지 않아요? 여자가 돌격대 5년 생활한다는 거는 정말 견디기 진짜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 말이 제가 아직 다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5년 딱 있었다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저도 북한에 있을 때 고아였잖아요. 근데 돌격대 가서 돌아올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지 내가 만족하게 살 수 있는 안전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저 말씀을 딱 들으니까 제가 그때 돌아가려고 했을 때 그 갈 데 없는 그래서 더 5년이 더 오래 있지 않았을까 감이 좀. 네, 지은 씨. 네. 그 중국에서 한국으로 보통 바로 오시지는 않잖아요. 지은 씨도 과정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뭐 어떤 나라를 통해서 오신 건지 좀 궁금해요. 네. 중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베트남을 거쳐야 하고 라오스를 또 거쳐야 하고 태국을 또 거쳐야 하고 그래야만이 대한민국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제가 베트남 갔을 때도요. 메콩강을 처음 봤을 때 무슨 물살이 어마어마하게 세서 놀랐었거든요. 폭이 넓고 물살도 센데 그러면 어떻게 그 배로다가 이동을 하신 거예요? 네, 저희가 도착하니까 배가 한 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가 그쪽 배가 엄청 작았어요. 한 5명 정도 탈 수 있는 그런 배였어요. 그런데 그 배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11명을 지금 거기 다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말은 통하지 않지만 두 조로 이렇게 갈라서 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무작정 타라는 거예요. 아유, 네. 위험한데 그거. 탔는데 바로 시동을 거는 거예요. 그 백근이 시동을 걸어서 한 3m 정도도 못 들어갔는데 물이 확 들어오면서 배가 거기서 깔아앉는 거예요. 가라앉아요. 깔아앉는 많이 너무 많이 타서. 네. 저희 11명이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강에 빠지면 사실 헤엄을 쳐도 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혹시 어떻게 좀 빠져나오셨는지. 그분들은 또 헤엄칠 줄 몰라요. 그러니까 그 물길 따라가서 다 떠내려간 거예요. 수라장이 됐겠네. 네네. 그래서 저는 그나마 조금 수영도 할 줄 알고 그 중심에 또 내려가다 보니까 밧줄이 선 거예요. 그래서 그 밧줄 꽉 잡고 막 그 밧줄에 매달려 선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네 아니에요. 다른 분들은 그 붙잡을 상황도 없었고 다 물살이 너무나도 세니까 막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마침 그 라오스 사람들이 그 한 50m 밑에서 일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이 이렇게 네, 한 명 한 명 구조해 주셨어요. 진짜 다행이다. 네. 그래서 임용필. 와, 한 50m 그냥 떠내려간 거예요, 물살에? 네네네, 다 떠내려갔어요. 그 순간 얼마나 무섭겠어요, 다들. 죽었구나 하잖아요. 네. 아니 그 생각은 안 했어요. 밧줄에 매달려 있었는데 네. 거기 악어가 많다는 생각은 안 네, 했어요. 했어요. 이러다가도 악어가 어느 순간에 와서 덮치면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 물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은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서 배낭부터 뽑고 그 밧줄에만 딱 매달린 거예요. 살겠다고. 그럼 다른 분들은 다 구조가 된 거예요? 네, 다른 분들은 구조가 됐는데 한 명은 그 나이 어린 친구는 죽은 시체는 견제했는데 제가 제일 마지막에 나오다 나니까 저도 정신이 없었어요, 나와서. 그런데 그 같이 들어온 동기들이 저보고 언니 제가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 그렇게 하고 한 명 시체는 못 찾았다.
그때 당시까지만 해도 시체는 못 찾고. 몇 살짜리 아이가? 24살짜리. 어떡해. 아유. 진짜. 어떤 분들이셨어요? 나이 어린 24살짜리 친구도 있었고 또 저하고 같이 중국 심양에서부터 같이 들어오던 네 나이 많으신 이모님이 시체를 못 찾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물에서 이렇게 나오자마자 그 또 어떤 백군이 배를 갖고 온 거예요. 빨리 타라고 가야 된다고. 어떡해. 또 이번에는 배를 좀 큰 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나이 어린 애들이 안 타겠다고 막 울고 불고 막 대단한 건데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안 가면 여기 라오스에서 잡히면 무조건 북송돼야 돼. 너네가 우리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서 포기할 수 없지 않나. 그래서 또 이야기하고 이해를 시키고 해서 걔들을 막 그 배에다 막 타라고 막 또 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은 애까지 시체까지 배에다 실었어요. 아 그분들이 같이 가라고 해줬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안 반대하지요. 그 시신을 물에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 시신을 하나 찾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그리고 타서 한 15분 동안 배가 태국으로 건너가는 게 아니고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배가. 그래서 왜 건너 안 가고 계속 위로 올라갈까 하고 저희도 좀 의문스럽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태국까지 데려다 안 준 거예요, 저희를. 어떻게? 라오스하고 태국하고 이 중심에 또 갈대밭 같은데 무인도 섬이 있었어요. 거기 갖다 판가치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도망쳐 간 거예요. 시신을 버리라고 했는데 안 버리니까. 안 왜냐면 버리니까. 시신을 데리고 거기다 가다가 이 사람은 또 걸릴까 봐. 네네네네. 그랬을 수도 그 있고. 사람들이 책임이 있으니까요. 사고가 났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배에서 내려서 시신은 또 옆에다 놓고 옷을 벗어서 폴리스하고 태국 쪽에다 대고 계속 손흔 들고 그런 거예요. 그 무인도에서 그 태국까지 한 100m 정도. 100m 정도? 네네. 100m 정도 강이. 미치겠다. 네. 그래서 계속 실험을 했지만 뭐 반응은 없고 해서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해서 제가 핸드폰 꺼내서 계속 이렇게 털기 시작한 거예요. 젖어 있으니까. 예. 핸드폰 꺼내서 말리기 시작하고 그 카드도 꺼내서 물을 계속 털어서 아유, 똑똑하네. 네. 이거. 그래서 카드를 깨서 전화하니까 전화가 전화가 됐어요? 네. 아이고, 근데 세상에. 그때 당시 브로커도 거기 갖다 버려놓은 줄은 몰랐어요. 아이고. 그래서 브로커한테 전화해서 상황이 지금 이러니까 선박사가 나와서 두 분은 이렇게 사망되고 저희 9명이 지금 살아왔는데 시신은 한 명은 찾지도 못했다. 빨리 대책을 세워줘야지 하니까 브로커가 바쁘게 이렇게 전화를 끄더니 대사관에다 연락하고 태국 경찰한테다가 연락하고 해서 그 태국 경찰들이 저희를 데리러 나왔댔거든요. 대사관도 연락이 됐고. 우리나라 대사관이? 네네네. 아유. 그래도 브로커가 책임감은 그래도 있었네요. 그 시신은 계속 있었어요? 네. 수습 그 나중에 끝까지 챙겨줬어요? 경찰한테다 인계했어요, 시신. 남은 시체 한 구는 또 그럼 끝까지 남은 시체 한 분은 그 다음 날인가 경찰서에서 저희가 조사받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오셔서 이거 좀 확인 한번 해보달라. 이분이 맞는지 사진을 핸드폰에서 그 사진을 꺼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같이 들어온 이모님이 맞는지 해서 네 그래 맞아요 하니까 그때 당시 그 사진을 봤을 때는 하루 이틀 이렇게 물속에 있었으니까 이렇게 몸도 다 많이 상하죠. 예. 아니 그 시신을 사진으로라도 봤을 때 얼마나 아프고 충격이었겠어요. 너무 무섭고 눈물 나고. 송주 어머님은 지금 조카가 이런 일 겪었던 거 자세히 들어보셨어요? 오늘 지금 처음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막힙니다. 우리 다 누구나 거기로 다 왔지 않습니까? 진짜 저도 한 12시간 남아 그 산을 넘었으니까 야가 이제 그 로정을 넘으면 얼마 악이 났으면 그 산을 넘으면 따로 요가 있어. 만나기만 하면 죽여버리겠다.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왔던 그 길을 야도 왔는데 야 막 기막히지 않습니까? 우리 북한 사람들 다 이렇게 해서 넘어왔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도 너무 많고 나 야가 방송 나 안 나오겠다 할 때 그래 내 말한 겁니다. 나가서 너가 너 입으로 그거 증언해서 우리 탈북민들 이렇게 힘들게 온다는 거 우리 이만가 방송 나가서 뭐 얼굴이나 우리 뭐 연예인들 스타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나가서 북한 실상을 낸 게 우리 방송이다. 그러니까 나가서 말까 그 용기 내서 나한테 이렇게까지 참담한 현실인 건 진짜 몰랐습니다. 그죠? 야 여기 들어오니까 나도 마음이 좋지 않고 있으니까. 그 혹시 넘어오실 때 이런 충격적인 일들 또 겪으신 분 계십니까?
예.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 거기다 이렇게 애기하고 할머니하고 왜 썩는지 모르겠습니다. 난 11명인데 저희도 5살짜리 애기 있었고 할머니 75세 되신 할머니 계셨고 7살짜리 애 있었는데 제가 3월 2일 날 두만강을 넘었는데 4월 달에 이제 가는데 거긴 그때가 우기인 것 같더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4월 달인데 비가 이렇게 바깥으로 쏟듯이 옵니다. 근데 막 걷고 발톱 다 빠지고 막 이렇게 피 흘리면서 거기까지 갔는데 한 7m, 8m 그 정도 강이 딱 나타났는데 이 물살이 돌멩이가 이렇게 굴러내려올 정도의 물살입니다. 근데 그쪽 옆에서 베트남 쪽에서 군인들이 나와서 뭐라냐면 무조건 건너라는 겁니다. 우리 보고. 근데 5살짜리 아기는 부모도 없는 아이입니다. 얘는 한국에 엄마가 먼저 와서 우리한테 부탁하는 아이인 겁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이제처럼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은 짐도 많았는데 나는 직발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방도 조그만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사선으로 딱 메고 5살짜리 아이를 어깨에다가 이렇게 딱 맸는데 북한에서 금방 넘어오니까 너무 이렇게 마른 체질이었으니까 제가 체격이 너무 말랐으니까 물에 한 발 딱 딛는데 확 밀려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뒤에 온 사람들 이렇게 딱 잡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못 건너간다. 근데 군인들이 좀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는 겁니다. 물살이 세니까 니네 건너오면 우린 차 대기해 놓고 그냥 실어만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모아서 토의를 한 게 그러면 우리가 인간 띠를 만든 겁니다. 저희가 손에 손을 잡았는데 이렇게 잡으면 물에 들어가서 빠지니까 딱지를 끼자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린아이가 발톱이 다 이렇게 닳아서 피가 날 정도로 닳아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울지도 못하고 소리도 못 내는 겁니다. 어른들이 무서우니까. 그래서 인간띠를 만들자 해갖고 깍지 다 끼고 그다음에 물에 딱 들어섰는데 북한 사람들이 이렇게 키도 작고 뭐 그런 것도 물론이겠지만 흙물에 이렇게 돌물이 내려오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딱 차는 겁니다, 물이. 그러니까 5살짜리 애 그 모습이 전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게 아이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물에. 그런 아이를 그냥 뭐 발 잡고 다리 잡고 해갖고 저기서 시작됐다면 이게 사람이 한 몇백 미터 떠내려와서야 그 기슭에 닿는 겁니다. 물에 떠내려와갖고. 딱 오니까 이 무릎이 성한 사람이 없습니다. 다 피가 철철철철. 그러니까 이 돌멩이 굴러가면서 여기 다 스쳐나갔고. 그러니까 거기 딱 갔는데 풀밭이 탁 헤쳐지는데 풀밭을 걸어가야 되는데 이 상처가 있으니까 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쓰라리고 아파서. 그러니까 막 이 아이라도 와서 좀 업어달라, 이거 노인네라도 와서 업어달라 하는데 눈 하나 까딱 안 합니다. 그 브로커들이. 야, 그래서 막 그 5살짜리 또 업고 그냥 이렇게 바꿔가면서 업고 하면서 갔는데 애는 살아가고 애기는 살았는데 막 물도 많이 먹고 그러니까 애가 막 피부도 이런 데가 막 실핏줄이 다 터진 겁니다. 이렇게 막 돌물 먹고. 아우 5살짜리 여자애가 이게 등 두드려주면서 야, 너 괜찮니? 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난 할머니하고 약속했다고. 5살짜리 아이가 그런 겁니다. 나 한국 가면 엄마 볼 수 있으니까 나 참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 가슴이 아프고 어린아이가 막 피가 막 이렇게 다리에 피가 막 이렇게 막 철철 흐르는데 울지도 않는 겁니다, 얘가. 그래서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고. 무사히 갔어요 다? 근데 그 아이 한국에 잘 왔어요? 지금 15살 해서 이제 고등학교 다니고 있는데 키가 173이라고 이제 그 분이 전화 오신 겁니다. 아유, 잘 컸다. 다행이다. 그 엄마가 우리 한국에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도 이렇게 막 찾아오셔서 이렇게 선물로 TV도 사주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 오늘 금방 나왔는데 지금도 그 아이 생각하면 막 이렇게 사람 하나 살렸네. 네. 대단하다. 다 키운 기분이겠어. 아니 다 같이 살린 거예요? 다 같이? 아유, 그래도 다행인 게 이게 5명이 깍지 끼고 있으면요. 한 명이라도 쓰러지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맞아요. 옳은 말씀. 그거를 탈북 루트나 이 과정이 와 진짜 상상도 못하겠고 영화 얘기 듣는 것 같고 아마 박지현 씨도 와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을 이모한테 말씀 못하고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올 때 그
그 일은 좀 중간쯤 되는 어르신을 모시고 왔거든요. 저희도 한 12명 정도 왔었는데 당시 그 부부가 2쌍 정도가 있었고 아가씨가 한 2명 정도 있었고 어린 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짐들이 다 한 배낭씩 된단 말이죠. 근데 브로커가 앞에 1명 있고 뒤에 2명 있었어요. 중국에서 라오스로 국경을 넘는 그 산이었어요. 초저녁 한 6시쯤 도착해서 다음날 새벽 3시인가? 그때까지 걸었거든요. 근데 또 도착했는데 봉우리를 쭉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들이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어이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막 긴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이구라는 소리도 못 내게 해요. 조용히 해. 뭐 중국말 막 이래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아이고 날 좀 살려줘. 나 딸 얼굴 한 번만 보게 해줘. 계속 이러는 거예요. 어떡해. 근데 사람들이 쉬는 시간이었어요. 몽둥이를 들고 브로커가 죽는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맞아. 빨리 떠나야 된다. 근데 할머니가 한 100m 떨어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저 할머니를 업어라 이렇게 되니까 돌아가면서. 이게 참 가슴 아픈 게 사람이 너무 위급한 순간이 그 살고자 사람들이 다 나서지 않는 거예요. 그 짐을 포기 못하고 남자들은 아내를 다 업고 이러다 보니까 짝이 다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제가 그 배낭을 버리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욕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래갖고 제가 100m 가서 할머니를 한 4시간을 업고 산을 저는 인생에 진짜 그게 제일 잘한 일이고 제가 그때 발이 다 찢어지고 그 할머니로 왜냐하면 있잖아요. 사람이 힘이 있는 사람이면 거꾸로 앉기거든요. 근데 할머니가 업히는 것도 힘이 없어요. 계속 풀려요. 뒤로 밀리는구나. 그러니까 제가 있잖아요. 그 이렇게 배낭끈 저 끈을 풀어가지고 그 할머니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그 매요. 계속 쳐지는 거예요. 벼랑을 올라가듯이 그 할머니가 건넜어요. 가파라서. 예. 그렇게 도착해서 버스가 대기를 했었고 그 할머니는 그 태국까지 도착해서 할머니를 따로 한국에 먼저 보내주더라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떠날 때 편지를 이렇게 쓰셨어요. 고맙다. 한국 꼭 연락하겠다. 이렇게 그런 편지 썼던 내용이 나갔고. 너무 멋있다 진짜. 제가 우리 같은 하나원의 우리 기수 아닌데 우리 국정원이 CCTV로 점검을 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근데 버릴 건 버리고 건사할 건 건사하고 하는데 그 같이 들어온 기수 아이가 그 짐을 두는데 흙주머니가 나왔으니까 그 국정원 수사님도 그거 버리라. 그러니까 야 죽어도 못 버려. 왜 못 버려? 흙인데 왜 이거 가지고 하니까 이건 내 새끼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니까 울면서 얘기하는 거 우리가 다 듣고 정말 막 울어다만 막 국경을 넘다가 지금 하는데 경찰들이 지금 이 국경 경찰들이 지금 딸갔단 말입니까? 녹조가 다 부부간에 다 떠났는데 아이들 가지고 그러니까 다 남자들이 아내들 살리겠다. 남자들이 다 이 경찰들 유인하고 저 자기를 뗐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는 또 야대로 아기를 업고 건만 1살 된 아를 업고 막 오다가 아가 울면 안 되니까 비닐방막으로 이렇게 얼굴을 다 싸고 이렇게 깡 묶었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래서 막 오고 아가 울면 옆에 6명 다 죽으니까나 그 숲속에 이렇게 했는데 남편들이 가면서 잡혀가지고 남편들 때리고 막 그거 하는 거 여자들이 다 보면서도 신음소리도 못 내겠는데 그래서 아이가 거기서 우니까나 엄마가 알아 그 방막으로 싹 이렇게 깡 안 한다는 게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남편들 붙들어간 다음에 나와서 턱연이 갔어요. 아이가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서 굳어져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가 지금 그걸 땅 파고 제 손으로 알을 먹고 그 알을 먹어야 되니까 그 물건 싸서 가지고 왔단 말이야. 국정원한테 버리지 않고 꼭 보관하라. 그래갖고 흙주머니로 다른 사람들 짐 보관해주면 간 항상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여기 내 이 소리 들으니까 제가 그 자기 야 막 그 얼마나 막 살아주셔서 너무 고맙고 그냥 더 보란 듯이 잘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고맙습니다. 살아주셔서.